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광주 전남 지역민도 생중계로 지켜보며 두 정상을 환호와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염원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순간 호기심 가득한 여중생들의 이목이 TV로 쏠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포옹을 하자 그렇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안았을 때 너무 제가 듣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본 학생들은 과거 적대관계였던 남북관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길 바랐습니다. 두 나라 간에 과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나라 간 사이에서 많은 외교 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축하하는 박수는 터미널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 모습에 웃음 지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제 나이 또래 6.25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왕래하는 걸 크나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남북교류협의회도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5년 방북 당시 북측과 협의한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형성과 문화교류 등 협력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 교류나 지자체 교류들이 전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단이 되는데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고 10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결실이 맺어지길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관광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목표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으로 백운산, 섬진강, 도심권 등 3개 축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2022년까지 관광객 5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개별 여행과 1인 관광, 배낭족 등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춰 스마트 투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해를 연결하는 남도체험 관광 코스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귀성길은 23일 오전이, 귀경길은 2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 3,600여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귀성객들의 26.7%가 23일 오전에, 귀경객들의 26.3%가 2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해 해당 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연휴가 짧아지면서 나들이 차량도 줄 것으로 보여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귀성은 최대 1시간 50분, 귀경은 최대 20분 정도 이동 시간이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실 주산지인데요.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과 소비 침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실 산업화가 경쟁력 확보에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매실 주산지로 알려진 광양에서 한 해 생산되는 매실은 8,9천 톤. 하지만 생산지가 강원도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과잉 생산과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킬로그램당 3, 4천 원 하던 도매시장 평균 가격도 해마다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재배 면적과 산업화. 광양시는 방치되고 있는 매실가원 20헥타르를 폐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국도비와 시비 60억 원이 투입된 매실 가공 유통센터도 완공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1,000톤의 매실을 가공 처리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정상적으로 매실 가공 유통센터가 가동이 되면은 연간 한 1,000톤 이상의 매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농가들이 그 매실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화빵과 매실 한과가 생산된 데 이어 매실의 기능성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 매실. 매실의 경쟁력 높이기가 6차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다음 달 25일 고흥나루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발사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달 25일에 발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날씨 등의 변수가 생기면 26일에서 31일 사이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고흥나루우주센터에서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은 물론 추진기관, 구조, 제어 등의 서브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의 성능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1일부터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고흥군의 경우 9월 7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아동 1,489명 가운데 94%인 1,394명이 신청을 마쳐 이번에 첫 지급됩니다. 고흥군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명서에서 순천대가 자율개설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최근 사태에 대해 총장의 사퇴만이 최선이 아니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후임 총장 선임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교수들의 발목 잡기와 학사 행정 무관심 등이 사실일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 순천대 구성원들의 슬기로운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해상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68년 만에 처음 열린 위령제를 계기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제사 한 번 드리지 못한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여수연안에서 100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남해의 작은 섬 소치도. 1950년 6.25 전쟁 당시 여수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이 총살된 뒤 수장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68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해상위령제가 열렸습니다. 71명의 유족은 술을 따라 올리며 응어리진 한을 토해냅니다. 소치도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잠들어 있을 가족들을 목 놓아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껏 불러보려고 왔는데 아버지를 나는 저곳에 내려서 진짜로 돌이라도 하나 지고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1949년 당시 정부는 좌익 성향의 민간인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이 다시 전향해 적군을 도울지 모른다며 전국적으로 학살을 단행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15연대 헌병대가 퇴각하며 여수 지역에서 민간인 110명 이상을 총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유족들은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너무 바라는 거 있어요. 진실규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한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신들이 학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서 우리 억울한 희생되신 유족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이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과 내용에 여순사건을 명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여천역에 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여수시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은 여천역 진입도로 인근 2,600제곱미터 부지에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80면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장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돼 내년 1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천역의 주차 공간은 70면에 불과해 시민과 택시 기사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의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한 대학 교수가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도 평양에서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기는 하겠지만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겠고요. 낮 기온은 26도로 따뜻함이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내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으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자정을 넘겨서는 서울에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내륙지방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쪽에서는 다량의 구름이 밀려오고 있어서 서울 하늘도 흐린 모습이고요. 전남 신안 등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은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오 이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은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